누군가에게 그날 오전에 협박을 받았어요. 지난날에 대해 진술하고 있는 한 남자 유민호.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면서 10억을 요구했고요. 당장 그 정도의 현금은 없어서 되는 대로 챙겨갔어요. 체크인 도와드릴까요? 514호 부탁드립니다. 불륜 협박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514호는 이미 손님이 올라가셨는데요. 이미 범인이 도착해 있는 것으로 보였죠. 그런데 객실 안에 있는 것은 범인이 아니라 그 내연녀 같은 협박을 받은 줄은 몰랐어요. 세희입니다. 다시 연락할 때까지 객실에 있으라고 해서 방에서 기다렸어요. 그녀도 같은 협박을 받고 이곳으로 와 있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때 누군가에게 급습을 당하고 몇 분 뒤 정신이 드는데 어렴풋이 들려오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들의 노크 소리. 겨우 일어나 문을 열어주러 가는데 돈다발은 떨어져 있고 같이 있던 세희가 세희야, 세희야, 정신을 봐. 싸늘한 주검이 돼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민호의 도움 요청에 세희야. 경찰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만 움직이지 마! 누가 봐도 나 아니에요. 민호가 빼박 범인이었죠. 가만히 있어! 나 아니라고. 그렇게 움직이지 마! 여기 다른 사람 있었다고! 가만히 있어! 그는 체포되고 밀실 살인 사건의 유일한 여기 다른 사람 있다고! 그리고 유력한 용의자가 되었지만 현재 구속영장 기각 후 검찰의 영장 재청구에 대비해 승률 100%의 천재 변호사 양신혜를 수임해 그녀에게 사건에 대해 말하던 상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미리 들어와 있었겠죠. 민호는 절 범인으로 만들려고 다 꾸몄어요. 분명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상황. 누가요? 하지만 모르죠. 그게 누구인지는 몰랐죠. 범인은 경찰이 잡아야죠. 지금 진술대로라면 방 안에 있었다는 제 3의 인물은 혼자만의 주장이고 누가 봐도 유민호 씨가 범인이에요. 아니라고요. 계속해서 결백을 주장하지만 제가 안 그랬다고요. 제가 만난 의뢰인들은 크게 두 가지 부류예요. 지금 양변이 원하는 것은 인정할 건 인정하고 협조하는 타입. 의뢰인의 58,000% 솔직함. 아니면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빠져나갈 거라 착각하는 타입. 사실상 유민호가 진짜 억울한 피해자이든 아니면 잔인무도한 살인범이든 그녀에겐 상관없었습니다. 오직 승소만이 중요했죠. 그때 문득 한 실종 전단지를 제시하는 양변. 모르는 사람이면 사진을 유심히 봤을 텐데 시선을 금방 돌린다는 건 아는 사람이란 뜻이죠. 이 실종자는 검찰청 목격자가 이 실종 사건과 연관이 있나요? 검찰이 제시한 목격자와 관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검사가 아는 걸 변호사가 모른다면 재판은 하나마나예요. 정보량이 같아야 목격자 증언을 반박하려면 제가 모든 걸 다 알아야 돼요. 변호도 불리해지지 않았죠. 말해봐요. 분명 누구인지 아는 눈치인데 이렇게 시간만 허비하다가는 검찰에 유리한 채로 체포될 거예요. 계속된 설득에 그제서야 민호는 그 실종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세희와 함께 돌아오던 시골길. 급작스럽게 일어난 사고. 괜찮아? 괜찮아. 차의 추돌은 피했지만 상대편 차는 돌과 크게 충돌해 운전자는 의식이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저기요. 의식이 아니라 숨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세희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띠더니 뭐 하는 거야? 신고하려는 민호를 만류하고 어쩔 수 없었잖아.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죠. 저 사람 벨트도 안 하고 핸드폰까지 보고 있었어. 그게 무슨 상관이야. 우리 때문에 사고가 났는데. 부딪히지도 않았어. 혼자 갖다 박은 거라고. 그래서 하지만 민호를 회유하는 데 실패하자 너하고 나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간접 협박을 지금 경찰에 신고하면 우리 끝이야. 시전합니다. 아무도 본 사람 없어. 가던 길 가면 되는 거야. 말도 안 돼. 들어봐. 네가 이룬 거. 네 가족들. 네 가족들. 네 가족들 어쩔 건데? 가자. 결국 둘은 신고하지 않고 사건 현장을 빠져나가죠. 이제 어떡할까? 방법 있어. 그녀는 근데 나 혼자선 못해. 세희가 앞으로 할 일을 말해줬어요. 마치
그 짧은 시간에 생각한 거라고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걸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평생 그 계획만 세운 사람처럼. 속전속결로 사건을 은폐합니다. 그 눈빛이 두려웠어요. 그날이 마지막 만남이란 약속을 받고 헤어졌어요. 실종자 한선재에 대한 민호와의 사실관계를 들은 양변은 이제 모든 카드가 나왔네요. 현재 상황을 정리해보죠. 2개의 사건, 2개의 시신. 이제야 경찰은 김세희 사건만 아니까 모든 상황이 당신을 유일한 용의자로 보는 거예요. 납득이 가기 시작합니다. 한선재 사건을 알아야 다른 가능성을 볼 수 있겠죠. 방에 숨어 있었던 제 3의 인물은 분명 한선재와 연관이 있을 거예요. 이어서 협박 받았다고 했죠. 정리한 정보들을 토대로 제가 본 이 사건은 말이죠. 그날 사건의 퍼즐을 다시 한번 짜맞춰보기 시작합니다. 뭔가 이상해. 나가자. 양변이 생각한 범인은 실종된 한선재의 아버지 한영석이었죠. 잠깐만요. 지금 그 아버지가 죽였다는 건가요? 한영석은 누구보다 범행 동기가 확실한 사람이에요. 뭐죠? 그 동기가. 그의 동기는 복수죠. 자식을 잃은 부모는 이미 괴물이에요. 누구보다 확실했습니다. 게다가 아들이 억울한 누명을 쓴 채로 시신마저 못 찾는다면 못할 일이 없어요. 한영석은 경찰에 대한 신뢰는 버렸고 당신을 직접 심판하려고 준비했어요. 한영석은 자신이 용의선상에 오르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을 거예요. 그의 자신감의 원천은 당신이 절대 민호가 한선재 사건을 입 밖에 꺼내지 않을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사건을 함구할 것이라는 확신이었죠. 그 약점을 정확히 이용한 거죠. 그 결과 그리고 성공했죠. 한영석이 짠 시나리오 그대로 모두가 당신을 불륜남에 김세희 살해범으로 믿게 만들었으니까요. 상황이 흘러갑니다. 한영석은 경찰에 도착하는 타이밍에 맞춰 완전 범죄를 실행했어요. 여기까지가 양변의 추리였죠. 그런데 갑자기 짐을 싸기 시작하는 그녀. 제가 회의를 느끼는 순간이 지금이에요. 양변은 의뢰인이 협조하기는커녕 끝까지 저를 속일 때 아직도 민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뭘 또 속였다는 거죠? 속인 게 없어요? 네. 제가 짜준 시나리오가 꽤나 마음에 들었나 본데 변론을 아무리 잘 짜도 거짓은 법정에서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그게 진실 아닌가요? 그건 유민호 씨 당신만 알겠죠. 유민호 씨. 고통 없는 구원은 없어요. 그리고 당신은 저보다 똑똑하지 않아요. 인정하고 진실을 말해요. 그러면 모든 게 쉬워질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요. 과연 김세희를 무엇이 죽였나요? 진실일까요? 이 영화 자백, 미스테리한 밀실 살인 사건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퍼즐 같은 영화였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굉장히 재밌게 보았습니다. 특히 오직 한 공간에서 유일한 용의자 유민호의 진술과 변호사 양신혜의 추리로 영화가 전개되는데 그 밀도와 서스펜스가 상당해서 지리는 몰입감을 보여주는 것이 큰 장점이었고요. 2개의 사건과 2개의 시신을 둘러싼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 역시 예측 불가능한 전개로 흘러갔습니다. 특히 밀실 살인 사건이라는 겉으로 보기엔 58,000% 범인일 수밖에 없는 유민호와 100%의 승률을 자랑하는 천재 변호사 양신혜라는 두 캐릭터 설정이 매우 흥미로웠고요. 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극도의 서스펜스가 제가 이전에 재밌게 보았던 맨프로머스나 폼부스와 비슷한 느낌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퍼즐처럼 치밀하게 짜여진 시나리오와 디테일 덕에 초중반도 몰입도는 정말 압권이었고요. 개인적으로 놀랐던 점은 김세희 역을 맡은 배우 나나가 지리게 예뻤... 배우 나나의 인상 깊은 연기였습니다. 아마 보시면 공감하실 것 같고요. 또 스포상 말을 할 순 없지만 단순히 진술과 추리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두뇌 싸움 끝에 예상치 못한 또 재밌는 소재들이 등장하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밀실 살인사건 스릴러 영화 자백은 오는 10월 26일 개봉함을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 진실을 말해요. 유민호 씨, 고통 없는 구원은 없어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우진아!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한테 입만 내가 벌리면 싫다. 거짓말이 자동으로 이웃이라 나와. 개야. 누구인가? 지금 누가 목소리를 내었어? 살랑 네 뽕수 오바나. 네